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비와 시설 보호의 기본 원칙, 이런, 어떻게 보면 다소 좀 상식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민간경비론. 라는, 상식적인 주제인데, 이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파트는 주로 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질구레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책 128페이지입니다. 경비계획의 수립과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경비계획의 의라고 하면은 어떤 사전에 계획하고 예방하고 해서 비용을 떨어뜨린다.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대처하게 되면은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 모든 것에 그 처리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 자, 시험이 나온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비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 경호학도 그렇고 민간경비로도 그렇고 어떤 기본 원칙, 준칙 이런 부분은 여러분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비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에는 자, 직원 출입구는 주차장으로부터 가급적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주차를 하고 이동 간에 관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겠죠. 그죠? 경비원의 대기실은 출동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상구라든지 출입구와 인접해 있어야 된다. 자, 관리실 마찬가지 통행이 많은 곳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경계구역과 건물의 출입구는 안전규칙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자, 요 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경계구역이나 출입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경비의 소요가 늘어나겠죠. 그만큼 어렵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되겠다. 그다음 경비 1인이 경계해야 할 구역의 범위는 안전규칙상 적당한 게 좋겠죠. 많은 것보다. 그 다음에 유리창이 지면으로부터 약 한 3m 정도 위치하면 방범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호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 129페이지 보시면 경비계획 수립의 일반적 순서, 이 부분도 시험에 간간히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비 문제의 발생,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인지하는 거, 그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경비 유해 요소를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고 대안이 나오면 비교해서 최종안을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비를 실시하고 평가하고 피드백시키는 이러한 순서는 여러분 그저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순서를 보면은 이해하시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 수준, 이 부분도 시험에 간간히 나오는 부분이죠. 최저 수준이다 하면 우리 가정집, 일반적인 가정집을 생각하시면 되고, 하위 수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창살, 이런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이 갖춰져 있는 수준, 중간 수준의 경비하면 여기서 경비원이 일반적으로 배치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 수준의 경비는 추가적인 통신 장비를 갖춘 경비들이 조직되어 있는 경비 수준, 중간 수준이죠. 그래서 그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상위 수준은 무단 경비원, 그 다음에 교도시설, 제약시설, 전자회사 이런 데 해당된다. 그 다음 최고 수준의 경비는 일정한 패턴이 전혀 없는 외부 내부의 행동을 발견하고 억제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하려고 할 때는 그런 데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어떤 경비 시스템을 갖춘 그런 수준이죠. 그래서 아주 군사시설이나 핵시설 이런 데 해당된다 해서 요 수준별로 5가지 수준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장, 경비부서 관리자의 역할을 해서 지난번 사실은 시간에 3강 시간이죠. 그 문제풀이에서 나왔던 문제가 사실은 이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조금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방상의 역할, 요거는 감시자 역할을 하면은 사전에 예방하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 관리상의 역할, 관리하면 예산, 재정, 감독, 사무행정, 교육 이런 분야가 해당되겠죠. 그 다음 관리와 경영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경영상의 역할은
기획하고 조직화하고 조정하고 채용, 조직을 혁신시키고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경영상의 역할이다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관리상의 역할, 경영상의 역할, 예방상의 역할 요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울타리 철조망 이런 부분 나올 때는 한 7피트 이상 이런 개념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철사 중에 또 가시철사는 비용 대비 효과가 비교적 커서 널리 쓰이고 있다 하는 정도 개념. 그 다음에 콘서티나 철사, 요거는 일명 유령 철조망이라고 하죠. 군에서 많이 쓰는, 그래서 신속하게 장벽을 설치하기 위해 군대에서 처음 개발되고 많이 사용했다. 요 정도 개념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 장 132페이지 넘기면 그 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그 기타 4번 항목 모든 출입구의 수를 파악하고 하수구라든지 배관, 엘리베이터, 낙하산, 맨홀 뚜껑 이 같은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은 경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3페이지 그 경계구역 감시에서 가시지대에 나오는데, 가시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지대라는 거죠. 그런 꼭 이해해 주시면 되고, 경계구역 내부 경비해서 주차지역은 경계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주차를 하고 사람 이동 간에 관찰이 가능하죠. 그래서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트럭이나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차가 이렇게 있으면 어디 됩니까? 뭐 이게 차인가요? 뭐 그 차라고 합시다. 차라다 그러면 요 적재 이제 트레일러가 있다면 여기에 적재물이 실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난의 어떤 심리에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차를 가능하면 벽면이 있다면 벽면 가까이 주차를 해서 문을 열 수 없게끔 자연적인 어떤 시건 장치가 되게끔 해라는 뜻이에요. 이 벽면이 없으면 차를 차를 맞닿게 이렇게 주차해서 인위적으로 문을 열 수 없도록 만들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경비 조명,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백열전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조명이다. 백열전구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스 방전등, 요거는 경비 조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왜? 불을 켰을 때 켜지는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경비 조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 가스 방전등 그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도 나트륨 등은 연한 노란색 빛을 냅니다. 그러나 그래서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에 주로 사용된다. 투시 이런 역이 좋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죠. 특히 나트륨 등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높은 안개가 많이 끼거나 해안 지역에 적합하다. 나트륨 등. 그러나 시력에는 장애와 피로감을 준다. 왜? 색상이 지광색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잘 나오는 등 이름이죠. 석영수원등. 이 부분에서는 빛이 가스등과 다르게 빨리 확산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밝은 조명을 요하는 곳에 빨리 확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계 지역이나 사고 다발 지역에 사용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가격은 비싸다 하는 개념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 밑부분에 경비 조명 장비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탐조등, 우리가 쉽게 말하는 서치라이트라 그러죠. 부분. 그 다음에 투광 조명등, 우리 저 탐조등하고 투광 조명등하고 같은 거로 생각하는데 구별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건축물 외부나 경계자 등을 돋보이게 한다 하면 투광 조명등이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이 특정 지역의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적으로 비추는 광선의 형태로 상당히 밝은 빛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특정 지역의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적으로 비추는 말이 나오면 투광 조명등이다.
꼭 기억하시면 되고, 프레이넬 등 같은 경우는 어떤 높은 폭의 빛을 내는 조명으로 경계국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길고 수평적으로 빛을 확장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하는 이런 부분 외워놔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경계구역의 경비 조명 이런 나오는데 라번에 보면 조명 시설의 위치는 경비원의 눈을 부시게 하는 것을 피하며 그림자가 새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부분,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장. 그 다음에 그 마번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경비 대상 건물의 경계 조명을 비추는 경우는 경계지대 내의 건물이 경계선에 가깝거나 건물 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다는 그런 뜻이죠. 이러한 건물의 출입권 다른 조명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를 제거하기 위해 별도의 조명을 설치해야 된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 경계 건물이 있으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경계 조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집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일반적으로 비추지 않거든요. 그것을 설명해요. 비추지 않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계 대상 건물에다가 조명을 비추는 경우는 어떤 경계를 해야 될 어떤 선에 가까이 붙어 있는 건물이거나 이 건물 자체가 경계 어떤 선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건물에 어떤 경계 조명을 비추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잠금 장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오는 간혹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정도만 잘 구분해 주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사용하는 자물쇠는 돌기 자물쇠인데 거의 뭐 안전도는 0%에 가깝다는 거하고, 두 번째 판날름쇠 자물쇠라고 납은 나오죠. 요거는 한쪽 면에 홈이 있다. 양쪽 면에 홈이 있는 거는 핀날림 자물쇠다. 그래서 판날름쇠 자물쇠와 핀날름쇠 자물쇠의 구분. 그죠? 한쪽 면에 홈이 있느냐, 양쪽 면에 홈이 있느냐. 자, 요 정도 여러분 구분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페드록. 우리 아파트 문 들어갈 때 문 전체의 어떤 몸체 중간에 어떤 설치돼서 돼 있는 페드록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파트라든지 가정집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 밑에 잠금장치의 종류,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일체형 잠금장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도소 같은 수감시설에 많이 사용한다. 하나의 어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게 되면 인접 출입문도 다 잠기게 되겠죠. 그래서 교도소 같은 데 많이 사용한다. 정기식 잠금장치, 기역식 잠금장치. 그래서 어떤 은행이라도 박물관 출입문에는 특정 시간에만 문이 열리고 닫히는, 하면은 은행, 박물관 등 해서 기역식 잠금장치다 하는 그런 특정 용어들과 명칭을 잘 연계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경보 체계의 종류에서 나옵니다. 경보 센서의 종류도 나오고, 초음파 탐지기 광전자식 센서, 콘덴서 경보 시스템, 다이렉트 센서 시스템 해서 쭉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명칭과 어떠한 센서 역할을 하는지 아시면 되겠죠. 그거는 크게 시험 빈도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가시고,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은 경보 체계의 종류,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시험 빈도가 높은데, 중앙 관제식 같은 경우는 CCTV를 통해서 어떤 특정 시설 안에서 관제하는 거죠. 그 다음 다이얼 경보 시스템, 그래서 이런 것도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사전에 입력된 번호로 바로 전화가 가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입력된 전화번호 긴급하게 연락을 하는 시스템, 다이얼 경보 시스템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외래 지원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외래 지원. 여기서는
이용해야 될 그 용어가 외래 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바깥에 있던 지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 어떤 전달되는 시스템, 다른 기관에 전달되는 시스템 하면 외래 지원 정보 시스템과 연결을 지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어려운 뭐 영어, IP다 이런 용어들이 HDD급 나오고 하는데 굳이 이해할 필요 없고요. 융합 보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개념만 이해주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물리적인 보안하고 IT 기술, 정보 보안을 융합한 개념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쭉 넘어와서 중간 부분 건물의 지정된 부분이나 시설 전체의 작업 지역 구분해서 지역별 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한 지역, 통제 지역, 배제 지역 요 개념은 여러분 필히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간혹 그 출제되는 경우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사람 자체가 아예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 지역, 뭐 이런 그러니까 높은 가치의 한물만을 취급하고 보관하기 위한 곳이죠. 일반적으로 제한 지역 내의 조그마한 방, 금고실 등으로 구성된다. 이 지역의 출입을 허가받은 사람의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항시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물만을 취급하기 위한 취급하고 보관하는 장소 이런 개념, 배제 지역, 통제 지역, 제한 지역 요 구분들을 여러분들 꼭 그 이해해야 하셔야 되겠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와서 재해 예방과 비상계획 분야에서는 여러분 도표 속에 있는 화재의 유형과 급수하고 다음 장에 있는 147페이지 화재의 유형하고 매치시켜서 아셔야 되면 되죠. 그는 A형이면 일반 화재다. 색상으로 백색이다. B형은 유료 화재인데 황색이다. C형은 전기화 화재인데 청색이다. D형은 금속 화재인데 무색이다. E형은 가스 화재인데 황색이다. 해서 이 부분 연결해서 필히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발생의 3요소가 뭐냐? 상식선에서 요거는 알고 있어야 시험에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풀 수 있겠죠. 열과 가연물과 산소. 그래서 이 중에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만 제거되면 화재는 진압되겠죠. 그런 내용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재의 유형 방금 말씀드렸던 A형 화재는 일반 화재인데 백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물을 사용하면 진압할 수 있다 하는 거. B형 화재는 유료 화재인데 산소 공급을 중단하거나 이산화탄소를 살포하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겠죠. 화재를. 그런 이야기를 부분 C형, D형, E형 마찬가지 그렇게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재 발생 단계에서 초기 단계는 연기와 불꽃이 보이지 않고 감지만 되는 단계 하면 감지 단계 상호 연결시켜서 외워주셔야 되고 걸린 단계는 연기는 보이지만 불꽃이 보이지 않는 단계 불꽃 발화 단계는 실제로 불꽃과 연기가 보이는 단계 열 단계는 고온의 열이 감지되며 불이 외부로 확정되는 단계 해서 요 단계별 내용들을 연결지어서 알고 계셔야 되겠다. 시험에 3, 4년에 간혹 한 번씩 출제되는 분야죠. 그 다음에 화재 경보 센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험이 꼭 나올 수 있습니다. 출제 유형은 연기 센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온화식 스포터형, 광전식 스포터형, 광전식 분리형 해서 연기 센서에 포함되는 센서명, 열 센서에 포함되는 명칭, 차동식 스포트, 차동식 분포형, 정원식 스포트형, 정원식 감지 선형, 보상형 스포트형 해서 연기형 센서, 열 센서, 불꽃 센서 어느 항목에 어떤 명칭들이 포함되는지 정도 구분만 하시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9번째 가스 누출 감지 센서까지 포함해서 구분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화기의 종류해서
폰만 소화기는 화재의 규모가 작은 AB형의 화재에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 정도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쭉 넘어가서 153페이지 상직선에서 국가종료시설 하면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하고 통합방위법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종료시설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죠. 해서 분류를 각급, 낙급, 다급, 기타급으로 분류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1번 다음 중 경비 계획 순서의 수립의 순서가 옳은 것은 해서 순서는 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3번 어떤 경비 문제의 발생 및 인지 그걸 통해서 경비 목표를 설정하고 경비 요소 및 위의 요소를 분석해서 경비 대안을 비교 검토해서 최종안을 선택하고 경비를 실시하고 평가하는 요거는 외워두시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넘어와서 4번 문제를 보시면 시설물 내부 경비의 경계 요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1번부터 2번, 3번은 다 옳은 내용이죠. 4번을 보게 되면 출입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 목적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하고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는 주차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게 되면 출입자에게 지나치는 불편을 줄 수 있음을 지양해야 된다. 주차 구역을 구분해서 사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주차 구역과 경계 지역은 멀리 떨어지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 묻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다음 장. 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용 화선을 이용하여 비상 감지 시에 각 기관별로 자동 연락되는 시스템, 각 기관별로 다른 외래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외래 지원 경보 시스템 해서 1번.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게 되시면 우리 그저 최하위로부터 중간, 상위, 최고. 최고는 군사시설이나 핵시설, 상위 수준은 교도소 시설 같은 중간 수준의 경비는 여기서부터 어떤 통신 어떤 시설을 연락망을 갖춘 경비가 나온다고 했죠. 하위 수준 이렇게 돼 있는데 교도소 이런 이야기 나오면 상위 수준 바로 나와야 되죠. 답이 12번 다음 중 지하 물품 보관실 금고의 외부의 구성 재료는 해서 직접적으로는 어떤 강의가 되지 않았지만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도 시험에 나오는구나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라고 포함된 문제죠. 강화 콘크리트는 지하 물품 보관실 금고 외부의 구성 재료이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보면은 조명등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석영등 굉장히 빛이 빠르다고 했죠. 맞는 말이고 2번 나트륨 등은 노란색 맞는 말이죠. 띄고 있으면 안개가 발산 지역에 사용된다. 투시력이 좋기 때문에 투광극에 좋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브레이넬 등은 특정 지역에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적으로 비추는 형태로 경계 지역 및 건물 주변 지역 등에 사용된다. 특정 지역에 빛을 집중시키거나 직접 비추는 형태 하면 투광 조명 등 이렇게 되어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그 다음 유사한 문제들이고 18번을 보게 되면 자물쇠를 설치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해서 어떤 상식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범인 침입을 지연시킨다. 실제 일반적인 자물쇠는 안전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0%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연시키는 거다. 그러나 그것을 열기 위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 20번 다음 중 내부 절도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에서 3번까지는 뭐 다 맞는 말이죠. 내부 절도 방지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감시, 주기적으로 순찰하거나 또는 감시하고 CCTV를 어떤 기계화된 어떤 장비를 설치하면 당연히 그는 절도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4번 질문 같이 어떤 부정복지를 잘해준다고 해서 절도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니겠죠. 상식선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24번 민간 산업 보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3번을 보게 되시면 보안구역 출입자는 임직원 또는 상주협력체 직원이나
방문객 등으로 구분되지만은 출입 권한을 차단할 필요는 없다. 출입 권한을 신분에 따라서 통로도 출입증도 다르게 해야 되죠. 그래서 출입증 직원용과 임시 출입자는 색상을 다르게 하거나 해서 관찰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자동화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융합보안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물리적인 보안 플러스 IT 어떤 산업과 연계되는 정보 보안, 이것들을 합쳐진 융합된 그런 개념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29번 보면 화재의 유형에 따른 화재 진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앞뒤 문제가 다 그 비슷한 문제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일반 화재에는 물을 분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유료에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불륜성의 어떤 기체를 살포하는 게 되겠고, 화재 진압 시 안전을 위해서 전륜성의 방전복, 방전복, 전기를 막는 방전복 하면 뭡니까? 전기 어떤 화재겠죠. 전기 화재. 시험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넘겨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을 한번 보게 되시면 다음 중 열 센서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각종 센서 종류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열 센서에는 어떤 형태의 어떤 형이 들어간지, 그래서 열 센서에는 차등식 분포형, 차동식 서포터형, 정원식 서포터형, 보상식 서포터형, 정원식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된다고 해서, 그래서 3번 광전식 서포터형 이런 게 해당 안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여러분 다시 한번 넘겨서 어떤 센서 유형들이 어떤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좀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장 넘어보시면 37페이지에 보시면 대규모 공연장, 행사장, 안전관리 업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은 어떻습니까? 경찰과 민간과의 어떤 상생, 보조, 보안 이런 개념이 해당되죠. 경찰이 직접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지 않아도 민간의 위탁에도 업무가 잘 수행되고 경찰이 어떤 업무를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민간이 도와주는데 경찰 어떤 업무가 가중된다. 이거는 개념 자체가 역행되는 거죠. 경찰 업무가 어떤 경감되고 경찰로 본연의 업무를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민간에 어떤 위탁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죠. 38번 노사 붕괴 발생 시 경비 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붕괴됐을 때는 우리가 순찰을 돌더라도 자극을 할 수 않도록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물쇠는 누구나 자물쇠를 가지고 다니면은 자물쇠의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다 해소하고 새로운 자물쇠를 교체하는 게 어떤 자물쇠의 어떤 역할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평화적 시위의 경우에는 이를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보면 일상적인 순찰 활동을 통한 정기적인 확인 증가가 불필요하다. 안 맞는 말이죠. 노사 붕괴가 있을수록 사실은 그것들을 직접으로 인권을 유리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개념보다는 어떤 위해 요소나 안전에 위해되는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일상적인 경비 업무라는 것들은 항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